3쪽을 보시면 빠른 생각에서 벗어나기라고 해서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. 이거는 이제 그 심리학 용어인데요. 휴리스틱. 그 행동경제학이라고 그 경제학의 새로운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. 휴리스틱이. 휴리스틱은 쉽게 우리말로 하면 어림짐작해서 판단하는 거를 휴리스틱이라고 해요. 그걸 좀 더 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니면 깊게 내면화되어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아니면 몇 가지 축적된 그런 지식들, 이런 지식들이 뭔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거, 이런 거를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독해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체계를 활용하죠. 그죠? 내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이해를 하기 위한 그 전에 내가 이미 축적된 정보나 지식들이 끄집어내지는 거잖아요.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표성 휴리스틱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, 첫 번째 보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을 볼 것인가,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뭐예요? 생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그걸 보면 청문회를 하잖아요. 장관, 헌법재판관. 최근에 이제 어떤 헌법재판관을 청문회를 최근에 했는데 그 분이 주식이 엄청나게 많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법관이 왜 이렇게 주식이 많은가 놀라워하잖아요. 놀랄 일인가요? 아닌 일인가요? 기준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놀랄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 대법관이 된 요번에 청문회에 나오신 여성분이 노동법률 쪽의 전문가여서 또 지방대 출신이고 여성이어서 선발된 거거든요. 됐는데 그분 남편이 변호사이고 좀 유능한가 봐요. 그래서 유능한데 주식 투자에 유능하신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주식을 많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.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관을 뽑을 때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제대로 법을 이해하고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검토하거나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법 철학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거나, 이 사람이 노동법 전문가라는데 노동관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왜 주식이 많은가요?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. 자, 그럼 이유가 뭘까요? 그렇게 하는 이유가. 왜 청문회에 나오는 헌법재판관에게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일 텐데, 그런 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내 남편이 왜 돈을 많이 갖고 있죠? 이거 왜 물어보나요?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도덕성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? 청렴하다면 그렇게 일정 기준 이상의 있을 수 없다. 일반 직장인 이런 경우에서 그럼 청렴하고 무능하고 연결되네요? 유능하면요? 청렴한데 유능하면? 근데 보통 사람의 서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기본 자본 자체도 작고 기본 배팅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작잖아요, 일반 사람들은. 그렇기도 하고 뭔가에 이렇게 소스가 없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갖기가 힘드니까 일반 사람. 그렇죠. 분리시키기 이런. 그럼 목적이 이미 기준점을 설정할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을 제대로 인정해서 볼 건지 아니면 쫓아낼 건지에 대한 전략이 이미 있었던 거죠. 그럼 어쨌든 흠결이나 흠집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앉히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이 문재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. 그러면 우리에게 유리할 건가 불리할 건가. 전면결백한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전면결백하지 않은 우리들을 어떻게 볼 거냐.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무슨
무서운 얘기죠. 어떻게 보면 기준점은 되게 무섭죠. 그래서 어떻게 기준점을 잡는다. 그러면 독해가 전혀 달라진다.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청문회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이 그걸 독해를 하고 있어요. 그럼 이 사람이 진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합한 사람인지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, 나름대로. 근데 언론마다 보도 태도가 다 달라요. 그죠? 그러면 뭐예요? 언론마다 기준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. 100억을 갖고 있으면 돈이 많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100억 가지고 뭐 돈이 많으냐 하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웃긴 컵에 물을 보고 물이 반 정도 있을 때 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의 인식 태도와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하는 인식 태도는 전혀 다르죠. 독해를 할 때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를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 그게 적용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기 트럼프랑 문재인이 만나고 왔어요. 그거를 만나고 온 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갈리게 되잖아요.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. 그죠? 근데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를 보는 기준점이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읽더라도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다. 그거를 인지 언어학에서는 경첩이라고 합니다. 경첩. 사고의 경첩. 기준점을. 경첩이 있어야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. 문이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 그 움직이는 중심은 경첩이잖아요. 자, 그러면 문이 반쯤 열렸어요. 열렸다고 볼 거냐? 반쯤 닫혔다고 볼 거냐? 라고 하는 거는 그걸 보는 사람의 인식 태도라는 거죠. 그죠?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는 무조건 열렸어요. 아니 닫혔을 때는 닫혔어요.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엄격한 사실이죠. 그 누가 논쟁을 벌일 수가 없어요. 근데 반쯤 열려있다. 반쯤 닫혀있다. 뭐가 옳냐 라고 하는 거는 보는 사람의 인식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죠. 그래서 기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. 어떤 기준점을 쓸 건지. 첫 번째 기준점은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.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가용성 휴리스틱은 최근 발생한 사례만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빈도수나 확률을 판단한다. 그래서 뭐예요? 우리가 아까 독해할 때 적자에 치우친다. 대사까지 가지 않는다. 그러면요 현상 중심의 인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죠. 넘기시면 대표적 휴리스틱이 있습니다. 첫 문장을 보시면 어떤 집합에 속하는 인류의 한 특징이 그 집합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간주해서 빈도와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그럼 가용성 휴리스틱과 대표성 휴리스틱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. 가용성 휴리스틱은 내 안에 저장된 정보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끌어내서 보려고 하는 거죠. 그걸 최근의 정보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대표성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찾아내서 보려고 해요. 우리가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합리적 무지라고 합니다. 합리적 무지. 재밌죠? 무지인데 합리적 무지라는 거예요.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. 국회의원을 뽑잖아요? 그러면 후보가 몇 명 나와요? 한 대여섯 명 이상 나오죠? 그러면 이제 선거에 참여해야 될 시민들이 그 후보를 각각의 그 공약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정당력을 다 면밀히 다 따져보고 집에 오는 자료집을 막 훑어보고 해서 누구를 찍을 건지 결정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당인가를 보고 결정할 건지 그 사람이 저기 어디 출신인지 예를 들어서 뭐 교수 출신인지 뭐 군인 출신
무엇 출신인지를 보고 결정할 건지. 사람들마다 뭐가 달라져요? 기준점이 다르게 적용돼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투표한다는 겁니다. 왜요? 꼼꼼히 알아봤자 뭐 별 의미가 없다.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그 나무에 그 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,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이 정당이니까 그 정당에 그 사람이 추천됐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. 나 저기 광주 사람이니까 광주 출신이네 무조건 우리 동양이니까. 그죠? 나 해병대 나왔는데 이 사람 해병대 나왔네 그리고 찍을 수 있고. 그죠?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연결점을 찾아서 찍을 수 있다. 그럼 뭐가 돼요? 휴리스틱이 작동하는 거죠. 그걸 합리적 무지라고 합니다. 무지가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거죠. 그러면 뭐예요? 정말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그런 인물이 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미 플라톤은 옛날에 그 얘기 했어요. 투표에 대한 무관심한 시민은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저열한 수준의 저급한 수준의 정치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. 라고 경고했었어요. 플라톤이. 이미 옛날에.